연희는 오늘도 새벽부터 연희당 문을 열었다. 반죽 덩어리 위로 밀가루를 흩뿌리고 조심스레 꽈배기를 꼬았다. 30회 넘게 이어온 손길이었다. 버터 냄새가 가게 안을 돌고 첫 단골 김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 단팥빵 있지?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나왔어요. 커피랑 같이 드릴게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줄 알았다. 정오 무렵 유모차를 밀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옷차림은 번쩍였고 뒤따르는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되어 보였다. 여자 서민정은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이는 가게로 돌진했다. 꽈배기 진열대 앞에서 아이는 갑자기 빵을 집더니 혀로 빙그르르 핥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연희는 당황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가야, 그건 다른 손님들 드시는 거야. 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 연희의 말투는 나긋했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민정은 그 말에 헛웃음을 흘렸다.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죠. 예민하시네. 그냥 하나 덜 팔면 되잖아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다른 빵으로 바꾸려 했다. 그런데 아이는 또 다른 빵을 꺼내어 손으로 찢었다. 하느라 하지 말랬지. 엄마가 살 거니까 그냥 가져와. 민정의 말은 그렇게 끝났다. 계산대에 다다른 민정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다. 우린 입맛에 안 맞네요. 갑시다. 가게 문이 덜컥 닫히고 연희는 찢어진 포장지와 손자국 남은 꽈배기를 수습했다. 진열대 뒤 김노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그 모녀는 또 왔다. 이번엔 아이가 빵을 들고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하늘이 엄마 죄송하지만 여긴 작은 가게라 그렇게 다니면 위험해요. 민정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연 채 비웃듯 말했다. 요즘 어딜 가도 이런 반응은 처음 보네요. 좀 불친절하시네요. 그 말에 연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민정은 고개를 들며 쏘아붙였다. 아줌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요즘 이런 데서는 손님이 왕이라는데 왕을 이렇게 대하시네. 연희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뒷정리를 시작했다. 민정은 마치 가게를 점령한 듯 아이와 함께 소리내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동네 빵집에서 무례한 응대를 당했습니다.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위생 운운하며 면박을 줬네요. 참고하세요. 글에는 연희의 가게 사진도 민정의 아이가 빵을 들고 있는 장면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일부러 연희가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을 잡은 듯한 사진이었다.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다. 요즘도 저런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 사장 너무 예민한 듯. 왜 좀 할같다고 왜 저래요? 그날 이후 연희당의 손님은 줄어들었다. 단골조차 조심스러운 눈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희는 문 앞에 붙은 종이를 조용히 떼었다. 손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문장은 조용히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다. 빵집 안은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 시간인데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연희는 묵묵히 반죽을 밀고 있었다. 단팥을 다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사장, 커피 하나?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노인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단팥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연희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조용히 내려앉은 김노인의 말이 이어졌다.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는 세상이 됐어요. 난 30년 넘게 이 집 다녔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더 잘 알아. 그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말이 없었다. 가게 밖으로 보이는 햇살만이 조용히 반죽 위에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김노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열었다. 짧은 글 하나를 작성해 사진과 함께 올렸다. 연희 사장이 만든 단팥빵은 내 인생에서 단맛 같은 존재였지. 누군가 모욕하든 나는 그 맛을 기억하오. 사진 속엔 연희가 반죽을 꼬는 모습과 오븐 안에서 구워지는 꽈배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동네 커뮤니티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연희당에 대한 칭찬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첫 월급 타고 빵 사갔었죠. 아직도 계셨네요. 사람들의 추억이 글마다 달렸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연희당 기억 챌린지라는 말도 생겼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튿날 아침 가게 문을 연 연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게 앞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장님, 그날 아무 말 못해드려 죄송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좋아했던 곳은 여기였어요. 연희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꽃을 진열대 한쪽에 놓았다. 그리고 그날따라 단팥빵에 조금 더 팥을 많이 넣었다. 오후가 되어 민정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이번엔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었다. 휴대폰이었다. 화면은 녹화 중이었다. 이런 가게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한다니까. 민정은 카메라를 연희 얼굴 쪽으로 들이댔다. 연희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노인이었다. 그 옆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또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의 동네 통장 김순자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촬영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멈칫했다. 당신이 누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법무사 이태성. 김노인이 입을 열었다. 난 전직 형사야. 아가씨 단톡방 캡처며 허위 사실 유포 다 증거로 확보됐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던지 그쪽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대응하지. 민정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통장 김순자는 뒤에서 말했다. 이 동네에서 그런 짓 해놓고 뻔뻔하게 또 오다니 양심도 없네요. 연희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녀는 김노인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엔 이제 힘이 있었다. 굽던 빵 냄새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설탕을 더 넉넉히 뿌린 꽈배기가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연희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김노인의 리뷰 이후 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하나둘 들렀다. 여기가 그 유명한 단팥빵 집이죠? 사장님, 저도 어릴 적 여기서 꽈배기 먹었어요. 사람들의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희는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다시 반죽을 시작했다. 손끝에 힘이 돌아왔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엔 민정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며칠 전 제가 과하게 반응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이 교육도 저부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연희당 사장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사과문은 짧고 단정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는지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랐다. 어떤 이는 그래도 용기 내 사과했네라 했고 또 어떤 이는 늦은 사과는 진심이 아니다라며 냉담했다. 연희는 그 글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꽈배기를 튀겼고 그날따라 설탕을 좀 더 뿌렸다. 김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 꽈배기는 단맛이 강하네요. 연희는 짧게 웃었다. 씁쓸했던 입을 좀 달래주려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팥빵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다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연희는 그런 민정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왕은 손님이 아니라 예의를 지킨 사람이라고. 손님이라고 해도 예의가 없다면 가게의 문은 닫혀야 마땅하다. 가게 문 위에 걸린 조그만 팻말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성을 담아 굽습니다. 하루는 민정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아이 하늘도 없이 혼자였다. 아무 말 없이 들어온 민정은 조심스럽게 진열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그날은 제가 지나쳤어요. 연희는 아무 대답 없이 꽈배기를 뒤집고 있었다. 민정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말했다. 사실 하늘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치료도 받고 있어서 저도 많이 예민했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는 아니에요. 연희는 튀김기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마다 사정은 있죠. 근데 그 사정을 남에게 휘두르면 안 돼요. 민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끝이 떨렸다. 연희는 조용히 집게를 내려놓았다. 꽈배기 하나 드릴까요? 민정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작게 끄덕였다.
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요. 연희는 막 튀겨낸 꽈배기 하나를 꺼내 설탕을 뿌리고 포장지에 곱게 싸서 내밀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연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오셨네요. 그 용기가 꽈배기 값입니다.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민정은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 대신 연희당 문 옆엔 손글씨로 적힌 작은 문구 하나가 붙었다. 우리 아이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예의도 같이 오면 더욱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구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김노인은 그걸 가만히 읽고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야 여긴. 가을이 되었다. 연희당 앞 감나무엔 붉은 열매가 매달렸다. 가게 안에는 단팥빵 굽는 냄새가 다시 진하게 퍼졌고 손님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웃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모들도 보였다. 사장님, 우리 애가 여기 꽈배기만 먹어요. 단팥빵은 딱 여기 거만 찾더라니까요. 그 말에 연희는 손에 힘을 주며 팥을 듬뿍 넣었다. 김노인은 여전히 매일 가게를 찾았다. 아침이면 첫 손님으로 들어와 단팥빵과 커피를 주문했다. 가게엔 따뜻한 정이 흘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히 들어와 앉았다. 가끔 말 많은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다 가고 퇴근길 직장인들도 소박한 한 입의 위로를 얻고 갔다. 그렇게 연희당은 다시 동네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게시판에 민정의 새 글이 올라왔다. 저는 그동안 연희당 사장님께 여러모로 누가 되는 행동을 했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받은 꽈배기는 아직도 아이가 맛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글 말미에는 사진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포장된 꽈배기를 들고 웃는 하늘이의 모습이었다. 연희는 그 글을 보며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고 창밖의 감잎이 천천히 흔들렸다. 빵 굽는 기계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고 햇살이 진열대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연희는 꽈배기에 설탕을 조금 더 뿌렸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단맛은 오래 남는 법이다. 몇 주 뒤 연희당은 방송 촬영 제안을 받았다. 오래된 동네 가게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연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김노인의 한마디에 마음을 정했다. 이젠 좀 알려줘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데가 사라지면 동네가 숨을 못 쉬죠.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날 제작진이 카메라를 세우고 조명을 설치하는 동안에도 연희는 평소처럼 반죽을 꼬았다. 그 모습에 한 스태프가 말했다. 사장님, 뭔가 대단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연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사는 것도 굽는 것도 너무 튀면 속까지 안 익어요. 그 말에 현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방송이 나간 뒤 가게엔 발길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중엔 눈에 익은 얼굴도 있었다. 과거 연희를 헐뜯었던 댓글을 달았던 이웃이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들어와 빵 하나를 사고 무언의 인사를 하고 나갔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행동이 말보다 컸으니까. 문 옆 손글씨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우리 아이는 손님입니다. 예의도 같이 오면 더욱 환영합니다. 가게 앞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뒤로 김노인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빵을 나눠 먹고 있었다. 연희는 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말없이 정의는 돌아오는 거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그날 연희는 단팥빵을 하나 더 구웠다. 특별히 더 달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은 달콤하길 바라며.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남의 일 같던 꽈배기 하나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요? 진심을 담은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